미국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대학교 등급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일부 4, 5등급 아이 대학교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반고 기준으로 한 거고요. 단 하나의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등급 아이들을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이제 만나갖고 물어봅니다. 대학교, 목표 대학이 어디야? 가고 싶은 대학교는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4, 5등급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긴 하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요, 중앙대학교 가고 싶은데요, 저는 경희대학교 가고 싶어요. 뭐 어떤 아이들은 성균관대, 한양대 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건 가고 싶은 거고요. 솔직히 4, 5등급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4, 5등급 아이를 대학에서 선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갈 대학은 없습니다. 만약 이거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라면 내가 만약 4, 5등급이에요. 대학 갈 데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중앙대학교 가고 싶어요. 거기는 일반고등학교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대 아이들, 일명 4%대 끝에서 11% 개초반 아이들이 오는데요. 근데 지금 네 성적은 4, 5등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는 대학입니다. 4, 5등급은 원래 대학교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볼까요? 자, 4, 5등급이에요. 내신 성적으로 하면 60점에서 70점대 아이입니다. 60점에서 70점대 아이를 대학에서 선발할 이유는 일단 없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4, 5등급이라면 공부해야지. 이해 가십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목표 대학이 있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입시 전형을 한번 볼게요. 4, 5등급 아이가 갈 수 있는 전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이라는 건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대학이 아이를 선발하는 거예요. 주요 과목을 보통 가지고 선발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문과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자연계예요. 만약 자연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적이 단순 내신 등급으로 비중 따져서 돌려봤을 때 1등급에서 2등급 초반 정도가 나온다면 교과 전형으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전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4, 5등급 아이는 교과 전형을 넣을 수 없겠네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그냥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교과, 비교과, 생활기록부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생기부를 다 분석하더라도 대학교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내신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점수 편차를 통한 학교 수준도 보겠지만 아이의 원점수의 수준을 봐요. 그런데 원점수가 6, 70점대 아이를 선발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3등급은 돼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봐요. 4, 5등급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비교과로 뛰어다닌다? 쓸데없는 짓이죠. 공부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없네요. 논술은 내신과 상관이 없어요. 6등급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논술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문과는 제가 뭐라 말씀 지금 못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 수학 점수가 6, 70점이다. 논술도 없는 거예요. 왜? 수리 논술은 1등급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특기자 준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시로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없네요. 이게 지금 4, 5등급 아이들이 대학교 전형을 찾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걸 몰라요.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고3 되면 어떻게 되겠지? 설마 갈 데가 없겠어?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가 학생들보다 더 많아요. 이제는. 그래서 생각보다 좀만 노력하고 뒤지면 갈 수는 있어요. 대학교 레벨의 문제인 겁니다. 생판 처음 듣는 대학 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뭐밖에 없다? 수능, 정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시를 잘 볼 수 있냐? 안 될걸요? 내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정시는 어떻게 잘 봐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내신 성적 잘 안 나오니까 수능 공부에 올인해갖고 수능 성적 올려야지. 그런 무슨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딨어. 아무리 수능이 내신과 다른 유형의 패턴으로 나와서 내신 공부하는 방법과 수능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기본이 돼 있어야지 수능을 보는 거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수능을 봐. 기본부터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4, 5등급 학생들 이 방송 보면서 내 욕하실 것 같아요. 뭐야 저 새끼는.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찍어. 맞아요. 대학을 못 간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방송 찍는 거예요. 그러면 4, 5등급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4, 5등급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수시 집어넣을 거 없어요. 좀 알아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능 쉽지 않을걸요. 자, 그러면 방법을 하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1차 목표를 3등급으로 생각합시다. 4등급에서 3등급 되는 거, 5등급이 3등급 되는 건 진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솔직히 1.8등급 애가 1.1등급 거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쉽지 않아. 불가능할 수도 있어. 6등급 아이가 1등급 되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 그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4, 5등급이 3등급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3등급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들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 5등급이 3등급까지 만드는 건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등급 때 학교는요. 3등급을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등급 때를 뽑는 학교의 생활기록부는 확실히 비교과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비교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3등급을 만들었다면 비교과보다는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3등급 때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종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학교들은 비교과 생활기록부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성적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등급까지 끌어올려서 학종을 준비한다면 비교과가 아닌 교과 중심의 성적을 먼저 만들고 비교과는 학교 생활만 그냥 충실히 하면서 전공에 관련된 활동 한두 개의 라인만 형성해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과에 화려하게 만들어서 교과를 엎어버리겠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과를 무조건 만들어 놓고 비교과를 어느 정도 선만 맞추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를 화려하게 해서 교과를 엎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과를 만든 다음에 3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라인을 어느 정도만 형성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하지만 3등급 때 아이들 학종으로 대학 가는 거 정말 막 3등급이 중앙대 갔어요. 그거 특목고일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고가 3등급이 중앙대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교과가 미친 듯이 뭔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3등급 아이가 중앙대 갔대요. 그 학교 3등급 편차 잘 보면 원점수 90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과에다가 시간 쏟지 말고 공부해. 우리 4, 5등급 아이들 지금 이거 보고 있다라면 이거 끝나자마자 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비교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4, 5등급이에요. 그런데 뭔가 비교과를 만들기 위해서 학종을 한다?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데 3등급을 만들 때도 전체 3등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학업에 대한 어떠한 집중도라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전공학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학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가 비교과보다 중요해요. 교과를 3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비교과 아니라 교과 공부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공부를 했을 때 공부에 집중할 때도 전공에 관련된 학업부터 먼저 집중시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학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공 학업이 뭘까요? 자, 전공 계열의 학업부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 3등급 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예요. 국민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대학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학교들은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오지만 국민대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성적을 좀 우선시 보는 게 있고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교의 학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3등급도 충분히 학종을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전공계열부터 내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급, 4등급도 3등급인 거예요. 3, 3보다 2, 4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2등급을 만들거나 3등급 개초반에 80점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점수가 바로 전공학업인데 경상계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국어가 일단 중요하고요. 선택 과목으로 경제법정 제2외국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4과목만 볼게요. 국어,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국어, 경제가 경상계 가는 아이들한테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어문계 가는 아이들은 영어, 국어, 제2외국어 대신 수학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문계 같은 경우 솔직히 대학교 수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준의 아래쪽에 있는 대학에 수학이 잘하는 아이가 어문계를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학 점수가 좀 낮더라도 나머지 점수를 높여서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기하, 물리, 화학, 영어 이 전공 과목을 우선적으로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기하를 꼭 선택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 지금 수준이 4, 5등급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미적 정도, 학과 관련 만약 우리가 화학과를 가면 화학, 생명과를 가면 생명 이런 식으로 자기에 관련된 학과에 대한 점수 그리고 영어, 국어 이런 식으로 학과별로 전공 계열에 대한 점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 전공 관련된 점수부터 먼저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에 대한 집중된 시간과 학습량을 초점을 맞춰서 학습량을 조절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 학업이라도 2, 3등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난이도 문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난이도가 A, B, C, D, E가 있다라면 우리 학생이 건드릴 수 있는 난이도의 최고의 끝은 D 난이도인 거예요. 이 난이도를 4, 5등급 아이들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는 무심코 학원에서 시키거나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지금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전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어차피 그 문제 네 거 아니야. 네가 D 난이도만 풀어도 대단하다 그래 난. 그렇기 때문에 A, B, C 난이도 중에 네가 우리 학생이 뭘 못하는지 먼저 찾고 그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D 난이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난이도를 가지고 나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건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4, 5등급 아이들도 그냥 2, 3등급 아이들 공부하는 것처럼 2등급, 1등급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나의 수준에 맞게끔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난이도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난이도를 점점점 높여가는데 내가 만약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D 난이도까지 가지 못한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난이도라도 제대로 풀고 점수를 만들어내야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형식으로 난이도에 대한 나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시해야 됩니다. 아까 봤겠지만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갈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그것도 3등급을 만들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3등급을 만든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예요. 4, 5등급은 원래 대학을 못 가야지 정상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들어보지 못한 대학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도, 정시 공부를 하더라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시는 대학의 레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4, 5등급 아이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수학인데요. 자연계 아이들 있어요. 자연계 아이들 꼭 수, 가영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 5등급이면 수, 나영 봐도 돼요. 수, 가영 어차피 100분이 못 올릴 거면 수, 나영, 문과 아이들이랑 싸우세요. 문과는 생각보다 수포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수학 선택할 때 수, 나영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문과 아이들 수학 꼭 해야겠습니까?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볼 때 세 과목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사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반영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 수도권의 그런 학교라도 갈 거면 수학을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탐구 두 과목 평균인데 한 과목만 반영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를 하나만 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과감하게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탐구 두 과목 하는 거랑 하나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하다가 하나 하면 대학 레벨 낮아지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시를 봤는데 우리 아이 점수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평균 냈을 때 60점 형성된다 라고 하시면 탐구 하나만 하세요. 어차피 그 점수 갖고 갈만한 대학교 이 안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6등급, 7등급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6등급, 7등급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인문계면 수학을 버렸으면 좋겠고요. 탐구도 그냥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하나 반영되는 학교가 뭐 삼육대, 상명대, 서울여대, 한성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저는 솔직히 4, 5등급 아이가 이 위에 써져 있는 대학 가면 성공했다라고 그럽니다. 완전 대박난 거예요. 5등급 아이가 이 위에 있는 대학교 갔으면 대박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를 굳이 두 과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네요. 정시를 준비할 때 4, 5등급 아이가 전통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 한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6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네요. 내가 수학 가형을 계속 해야 될지, 수학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탐구를 두 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4, 5등급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정석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한테 맞춤형 전형을 찾아보고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등급별 대학교를 준비하는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학생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등급 학생을 위한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2등급 학생을 위한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1등급 학생을 위한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3등급과 2등급과 1등급을 해드릴 건데요. 3등급을 해드릴 때 2등급 후반과 3등급들, 그리고 1등급 해드릴 때 1등급 초반과 후반 이렇게 또 나눠서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등급별로 어떤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안에 등급은 단순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학교별로 이렇게 딱딱딱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특목고는 다 제외를 시킨 거고요. 일반 고등학교 중에 좀 편차 좀 나오는 학교들도 다 일단 제외를 한 겁니다. 보통 학교 그 많은 보편적인 학교에 뭐 편차가 보통 20, 18 이렇게 형성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학교들이 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걸 알려드리고요. 이 방송의 등급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고등학교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4, 5등급 아이들한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할게요. 이 두 가지를 만일 우리 4, 5등급 학생들이 해낸다라면 전 반드시 3등급, 2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PC방을 다니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등급대 3등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